자, 우리 세 번째 타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 회사 설립에 대해서 이제 큰 틀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여기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아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이런 여러분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발기 설립에 관한 내용들을 쭉 공부했는데, 두 번째 이제 모집 설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모집 설립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청약하듯이 모집을 하는 거예요. 발기인들을. 일부분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기존에 이제 발기인 A, B, C가 있는데 이 D, E를 모집한다. 그래서 모집 설립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얘도 항상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했어요. 그럼 얘는 아까 봤던 뭐 아, 뭘 실수했죠? 잠시만요. 네. 얘는 여기는 네. 자, 그래서 정관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 결정은 여기까지는 이제 발기 설립과 동일하다 했어요. 맞습니까? 네. 자, 보시면 이게 발기인이 여기 이제 A가 25만 주 중에서 이제 10만 주, 5만 주, 5만 주 이렇게 A가 적어도 A, B, C가 발기인이 적어도 한 주 이상만 인수하면 발기섭자로 보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돼.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DE예요. DE. 그럼 얘를 어떻게 모집하냐? 연고 모집. 연고 모집은 친인척이나 형제, 그다음에 친구들, 아는 사람들, 아니면 공모. 진짜 생판 공모 모집. 연고 모집이나 공모 모집. 진짜 모르는 사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 책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다 이 말이에요. DE. 그래서 이제 모집인들인데 이 모집인들을 연고 모집이나 공모 모집을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주식을 사 안 사? 사지. 그래서 주식 인수인이라고 모집인이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특별히 모임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창립총회. 그러면 창립총회란 말은 이제 설립 단계에서 모집 설립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체다. 꼭 기억합니다. 먼저 하나. 알았죠? 예.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DE도 주식을 산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주식 청약서에 두 통을 작성합니다. 그럼 난 뭐 이렇게 D가 3만 주 사고 E가 2만 주 산다. 왜 5만 주가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가 승낙을 하죠. 그죠? 인수를 하면 승낙하면 이제 배정을 줘요. 배정 자유. 뭐 D가 2만 주, E가 3만 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얘들은 3만 주, 2만 주에 대해서 납입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A, B, C에 대해서 이제 얘들은 한 주 이상만 하면 발기 설립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특히 D는 따로 이런 모집 절차를 걸친다. 그래서 더 복잡해지. 한 번 더 있는 거야, 절차가. 이해됐죠? 그래서 주식 인수를 하고 납입합니다. 확정 자본주의 때문에. 그럼 얘들도 2만 주, 3만 주에 대한 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누가 하냐? 창립총회에서 하는 거야. 창립총회에서. 아까는 누가 했다 발기 설립했죠.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뽑고 그다음에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돼요. 그다음에 설립 경과를 조사하고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집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기 설립하고 다른 점이 여기 또 이런 절차들이 또 새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예, 그리고 등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뭐야? 발기 설립과 동일한 거는 바로 이렇게 정관 작성과 주식 발행 사항에 대해서 결정과 등기까지는 공통이야. 중간에 이게 바뀌는 거. 네. 자, 그래서 우리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조사 보시면 일반적 사항은 이사감사조서에서 창립총리에 보고하면 돼. 창립총리의 멤버들은 어차피 주주이기 되면 괜찮아요. 근데 변태 설립 사항은 발기인이 검사인을 요구해서 조사하면 변경 처분은 어디서 하냐? 창립총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창립총회는 자기 식구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발기 설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거 어렵게 이렇게 모집 설립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변태 설립사항을 조사를 할 때 이 검사인이 조사를 하는데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 우리 변태 설립사항 봤죠 아까? 그 다음에 보수 비용은 공중인의 인증으로 조사를 가름할 수 있어요. 현물 출자나 재산의 인수는 감정평가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가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발기 설립으로 갈 것을 어렵게 모집 설립으로 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식 인수 청약서 두 통을 사가지고 DE하면 배정해서 납입을 합니다. 이 납입을 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어디에 납입을 해야 되면 지정된 금융장소에다 해야 되고 발기인에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식 인수와 이 납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또 이 모집 설립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주식 인수에서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 자 주식 인수를 하면 이 사람이 주주가 되죠. 이 사람이 주주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돈을 납입해야 돼. 지정된 금융기관에 한다 했죠. 납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허무인 가설인 사망자 홍길동 명의 대자 허락 없이 한다. 이런 말이 무슨 보세요. 허무인이나 가설인 이름 한다. 자 허무인은 없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 이름 할까. 또는 가설인은 뭐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기 막. 그 다음에 명의 대여자의 허락 없이. 자, 보세요. 우리 명의 대여자는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 차용자는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 알았죠?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자, 빌려 쓰는 사람을 차용자라 합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을을 빌려주는 거야. 갑이 자기 이름을 쓰면 좀 그래서 혹시 을 이름, 친구야, 너 이름 좀 빌려줄래? 내가 네 이름으로 하면 내가 주식을 좀 살라고 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주식 청약서 두통 기재에 주식 청약서 기재에 그러면 갑의 이름을 적을까요? 을의 이름 적을까요? 당연히 을의 이름 적기죠. 그런데 명의대여자 허락을 했어요. 그럼 주주가 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주식 청약서에 보세요. 주식 청약서에 일단 누가 기재되냐면 을이 기재됩니다. 갑의 이름은 기재가 안 돼. 을의 허락을 받고 을의 이름을 쓸 수 있고, 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히 사용할 수 있어. 도용할 수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명의대제 허락을 받고 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명의대제 허락을 안 받았단 말은 허락 없이 무단히 사용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허무인 가설인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주주가 누가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무인이나 명의대제 허락 없이, 그러니까 의뢰 허락 없이 주식청약서에 을의 이름을 썼어.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도용된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돈은 누가 내야 돼? 주주가 누가 되냐면 갑이 되는 거야.
돈은 누가 내야 돼? 갑이 내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상법 332조에 1항에 나와 있어요. 자, 허무인, 가설인, 사망자, 명의대행자 허락 없이 을의 이름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예. 이럴 때 우리 상법은 주주는 갑이 되고 돈은 누가 내냐? 갑이 낸다 했어요. 만약에 을의 허락을 받고 갑이 가서 을에게 당신 이름을 써도 내가 될까요? 써 이렇게 했어. 그럼 누가 주주가 될 것인가? 돈은 누가 낼 것인가? 갑과 을이 같이 나라 있어. 우리 332조의 이하. 을이 내겠어요? 안 낸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문이 없어요. 누가 주주가 되는지 상법에.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제 회사에 이제 기재된 사항은 을이잖아. 이름만 비워줬지만 실제로 주주는 누구야? 갑이라고 봤는데 갑과 을이 동시에 나왔어요. 막 싸웁니다. 너 주주가 아니잖아. 뭔 소리야? 내가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인데 막 싸웠어요. 그래서 실질설에 따르면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자, 누가 주주가 되고 싶었어요? 이름을 빌리든 쓰든 갑이 되고 싶어서 명예 차용자인 갑이 주주가 됐어요. 이게 실질설이야. 그럼 형식설은 누가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냐면 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전원 합의체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실질설에서 이제 형식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주가 되냐? 명의 대여자가 주주가 돼. 함부로 이름 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예. 그래서 요거 여기 해결. 이건 이제 판례로 해결. 판례로 해결됐다. 무슨 설? 형식설이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음, 을의 허락을 받든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그래, 허락을 얻든, 일단 허락을 받고 하든, 네. 주식청약서의 기재는 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명의대자가 허락을 했을 때, 누가 주주되고, 허락하지 않은, 누가 주주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설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형식설에 따른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주식 인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납입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납입해야 되죠. 납입인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금융자산에 납입을 합니다. 발기인 개인에게 납입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모집인 중 일반인 납입하지 않으면 최고 후에 실권이 됩니다. 발기 설립은 뭐였어요? 납입하지 않으면 뭐였어요? 강제 이행을 했죠. 네. 얘는 최고 후에 실권. 만약에 B 중 이가 납입을 지체하면 최고 후에 실권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모집인이 어떻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뭐 H, 뭐 F 등등. 네가 안 사면 다른 사람에게 사게 한다 이런 거야. 그렇지만 우리 이 발기 설립 시에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강제 이행한다. 이거 차이점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납입에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 보세요. 가장 납입이에요. 납입을 하는데 가장으로 거짓말로 한다. 통모 가장 납입. 납입하러 갔는데 지점장을 알아서 통모로 냈다. 이건 무효입니다. 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없어요. 즉, 은행에 돈이 안 들어왔어. 근데 경금, 나타날 견, 위장 납입.
납입은 하는데 납입의 출처가 사적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 사채가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게 설립 등기 후 바로 납입금을 인출합니다. 원래는 이 돈을 인출부터 이게 회사로 가야 되는데 이걸 뺏어서 사채업자에게 주는 거야. 이걸 위장 납입인 거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됩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박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다 자유 있죠?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필기를 따로 안 올릴게요. 알았죠? 예, 다 정리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설립에 대한 큰 논점. 자, 그런데 오로지 모집 설립에만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 주식 인수인이 갖는 주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권리주라고 합니다. 권리주. 주식 인수인이 DE가 갖는 주식. 권리주라 그래. 이건 그러면 발기 설립에는 모집인이 없기 때문에 권리주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창립총회에는 모집 설립이 있고 최고 후에 실권시키는 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모집 설립만 있는 거야. 발기 설립이 없어. 이거 반드시 기억.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모집 설립은 별도의 이런 절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발기 설립보다 좀 복잡하다 이 말. 이해됐죠? 예. 사실 다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발기 설립, 모집 설립 다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은 복잡합니다. 주식 인수 절차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적회사 명자 씨는 정관 작성하고 바로 설립 등기합니다. 왜? 주식 인수 절차를 바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 왜? 왜 그랬을까? 우리 신용 또는 노무 출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등기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간단해. 간단하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복잡했잖아. 이런 절차들.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걔는 정관 작성하고 바로 한. 자, 주식회사의 설립의 특색을 보시면 특색이라고 하네요. 보시면 인적회사보다 실제 형성이 복잡합니다. 주식 인수 절차가 필요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발기인이 있고요.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주식의 단체성은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근데 한 명 합체해서는 이런 게 없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설립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기 설립이 있습니다. 이제 복수반응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발기인들만 추적해서 A, B, C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해서 회사를 성립합니다. 맞죠? 예. 모집은 회사 설립 시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A, B, C가 하고 나머지는 주주 D, E가 모집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있는데 얘는 정관을 변경 못하고 2005년도에 폐지하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최대 자본금 제도도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보세요. 정관 작성 발기인이 하죠. 주식 발행 사항 결정하고 주식의 인수 납입 조사 설립 등기 법인 기업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아직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설립 중 회사 태아라 합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비법인. 아직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요. 왜? 법인격 없는 사단이죠. 왜?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어요. 왜? 태어나야지만 권리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설립의 취지 발기인 또는 발기인 조합 설립 중 회사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자 발기인 보세요. 주식회사의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이 유죄되고 기명 또는 서명한 자 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발기인의 자기에는 제한이 없고 무능력자도 가능하다. 회사 창립 매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가능하죠. 알았죠? 발기인의 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인이면 됩니다. 그래서 1인 회사가 나왔어. 그래서 이런 있을 때문에 문제되는 게 뭐냐? 바로 법인격 구인노무 문제돼요. 발기인은 설립 중에 회사의 구성원이 되고 업무의 집행기관이 됩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판례는 개업 준비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을 포함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기는 중요하죠. 자, 그 발기인 조합은 보세요. 옛날에는 2인 이상이 있어야지만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조합의 의미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3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해야 되는데 1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논의에 실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립 중에서 아까 태아래죠. 등기되기 전까지의 관계. 권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정관이 작성되고 저도 한 주 이상 있을 때 예,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충류가 되는 거죠. 예.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의 설립은 이제 첫 단계가 정관 작성이고 마지막 게 설립 등기고 나머지는 주식 인수한 납입 기관 구성 또는 조사한다. 그게 세 단계 단계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복수 받은 차원에서 이제 먼저 이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뭐 정관 작성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공통된 정관 작성 제 289조, 292조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에 대한 서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원시 정관이라 한다. 누가 작성하냐? 발기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소규모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발기 설립을 할 때는 면제한다. 모집 설립이 아니에요. 발기 설립일 때. 음. 자, 그 다음에 정관은 정관은 회사의 자치규범으로서 강행벽부에 반하지 않는 한 발기인뿐만 아니라 회사 주식 모든 것을 구속합니다. 제3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 계약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정관의 절대적 기준 우리 아까 했죠, 아까. 이거 한번 제가 더 가지고 올게요. 아까 했던 거 기억이 나는지 살짝 이거 하나 복사를 할게요. 음, 음. 이거 왜, 그죠? 잠깐만, 이거 왜, 잠시만요. 이거 왜 1번, 2번이 되지? 복사를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요. 정관의 작성, 기재사항, 가했죠. 어디 갔어? 잠깐,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우와, 왜 이렇게 되지? 어차피, 이런 거, 제가 한번 고치도록. 그래서 이제 정관의 기재사항 보면, 자본을 안 적어요. 그죠? 이렇게 얹었죠. 그 다음에 회사 설립 후에 발행주식 총수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설립 시에 설립 시에요. 당연히 설립 시. 음. 그래서 정관의 적절 계상 효력을 갖기 위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기재가 없거나 위반인 경우에는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목적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회사의 권리명이 기준이 되고 권한 남용이 기준이 됩니다. 상호 반드시 주식회사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겠죠? 19조. 수권 발행 예정 주식이 같은 거예요. 알았죠? 액면 주식 일주의 금액일 때는 정관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무액면 주식도 인정하고 예외가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설립후가 아니라 설립시, 설립후가 아니라 성립후가 아니라 설립시예요. 본점, 공고,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우리가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험한 약속이고 정관을 기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태 설립의 경우에는 뭐야? 검사인이 검사를 받고 이것을 정관에 규정하다 인정될 때는 법원 또는 창의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요걸 기억합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이나 그다음에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항 주식 발행 사항은 발기인의 전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이제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이 발기 설립, 이 내용들을 다 했던 거예요, 이게. 하고, 모집 설립 있죠? 이런 내용들, 우리 다 했어요, 이렇게. 했던 걸 이제 빨리 이제 읽으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먼저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공통 발기 설립이든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공통은 정관 작성과 주식 발행 사항 그 중간 사이는 다르고 등기가 다르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이제 복습 리뷰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발기 설립 절차부터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